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뜰 주주 명단을 보면 외관상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또 기타 이 가수의 금융권들이 투자자인 것처럼 들어오죠. 보통 이 컨소시엄을 할 때는 처음에는 개발공사, 즉 관과 또 금융권들이 들어와서 금융권들은 돈을 대고 관은 이 개발권을 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공사가 달라붙게 되지요. 토지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공공성이 있는 민관 합동으로 보이나 사실상 지분율과는 달리 회사의 수익 과실은 화천대유와 정권으로 포장되어 있는 천하동인 1호가 다 먹는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간조선의 보도 내용에 이 성남의 뜰 지분 29.9%를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이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주를 부동산 개발업체인 화천대유 14.28 그리고 정권이 85.72%로 가지고 있고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하나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이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게 천하동인 1호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2022년 이후에 대규모 이익이 발생할 거나 그때부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가져갈 몫이 별로 없고 결국 등기부 등본 제1우선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00억 배당 이후에 몫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권이 보유한 지분 보유액 3억 원이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설립 자본금 합계 3억 원과 일치하는데 정권이 무슨 이유에선지 3억 원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해줘요. 둘레를 좀 서고 있는 거 아니냐. 애초 화천대유가 천하동인 1호에 투자할 때 특정 건전 신탁 방식으로 그리고 성남의 뜰 주주명부로의 추정컨대 천하동인 1호에서 7호가 성남의 뜰에 투자할 때도 신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동인 1호에서 7호가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임원으로 만들어지고 각각 설립 자본금을 묘하게 뿌리는데 공교롭게도 1호부터 7호까지의 합계가 3억으로 성남의 뜰 주주 명부에 기재된 정권 3억 원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동인 1호의 100% 대주주가 화천대유고 천하동인의 설립 자본금이 성남의 뜰에 고스란히 투자된 것은 공시로 확인된다는 겁니다. 2호부터 7호까지가 모호한데 천하동인 4호 현재 NSJ 홀딩스라는 게 정권을 매개로 성남의 뜰에 투자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금의 흐름을 숨기고 복잡할까? 단돈 3억 원 포장을 몇 겹을 하고 퀵 서비스를 거쳐 서울역 임시보관센터에 들렀다가 택배를 통하고 포장 다시 뜯고 재배송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예선전이라고 볼 수 있고 본선으로 화천대유가 땅을 가지고 하는 본격 아파트 사업으로부터의 분양 수익은 아직 장부를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땅 분양이고 특히 이제 앞으로 아파트 사업에서 엄청난 분양 수익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디에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억 원 투자해서 4천억 가져간다. 자, 이게 좀 웃기고 해당 정권회사가 이재명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냐 이런 소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화천대유가 만들어지고
5개월 뒤에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에 5천만 원 투자한 뒤 5년 뒤 910억의 배당 수익을 얻습니다. 2019년 270억, 2020년 639억. 부동산 개발로 2019년에서 20년까지 2년간 매출액 1조 찍고 당기 순이익 2,376억을 벌었습니다. 자,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이 화천대유가 실은 따지고 보면 1%요. 그렇지요. 전체 지분의 1%인데 이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실은 화천대유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둘러댑니다. 그래서 특정 정권회사가 보통주를 화천대유와 나눠 가지면서 사실상으로 둘러리를 써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돼요. 또 이 정권회사는 이 정권 들어서 가장 정권과 밀착하게 유착되어 있는 그룹사나 정권회사예요. 그래서 나쁘게 말한다면 사실상으로 다음 대선 후보한테 베팅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실이 규명되어져야 되는데, 자, 지금 한간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 화천대유에 그 자식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려요. 자, 그래서 지금 화천대유 천화동인같이 마치 중국 회사 이름 같은 이런 이름들이 왜 들어갔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주역에서 나오는 64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화천대유는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라는 뜻인데, 이 회사 이름으로 이런 거 안 쓰지요. 천하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천하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뜻이고, 천하동인은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운으로 역수련이 풀이하는데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번 대선 경선 출마 선언에서 대동세상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 야권에서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대동세상이 다 관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화천대유의 대자와 천하동인의 동자에서 대동세상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 대동세상이라는데 좀 바꿔쳐 있고, 명리학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회사 성남의 뜰 화천대유 천하동인이 판교동에 주소를 똑같이 두고 내선 전화번호도 같고,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실소유주 김모와 천하동인의 초기 대표직을 맡았던 사람은 친행제사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짜장인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런 언론인한테 왜 이런 특혜를 줄 건가? 그러면 이 언론인이 질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이 만약 이 부분에 어떤 관련성이 드러난다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아마 못 견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에 발목이 잡히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자, 폭로한 장기표 씨는 국정조사를 촉구했고 이낙연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잘 나가지만 이 사건으로 한 방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장기표 후보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 거다라고 하고, 이재명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조선일보가 주간 조선을 통해서 이렇게 물고 가다가 이제 조선일보 자체에서 오늘 1면부터 또 한 면을 다동원해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이고 앞으로 아마 연휴가 끝나면 더 심하게 공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뭘로 봐야 될까? 조선일보가 지난번에 우리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간 조선만 보도하고 2번, 조선일보 자체는 우리들 병원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지요.
자, 그래서 항상 주간조선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위대 역할을 하면서 선발대로 간을 보는 역할을 하고, 이후에 이제 조선일보가 상황을 보고 자기들이 보도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데, 본 신문이 받았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일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일정하게 나름 확신을 했고 아마 깊숙한 데서 제보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물고 늘어지지, 만약에 이 정도 물었다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조선일보가 치명타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장기표 씨가 이야기한 이재명 아들이 천하동인에 근무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이 사안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의혹이 많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도 뭐 이런 건설 시행 개발 사업에 대해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런 사업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빼먹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2바퀴, 3바퀴, 4바퀴씩 막 돌립니다. 그러니까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 회사가 들어가요. 근데 단순한 자산관리 회사는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용역으로 AMC를 넣으면 되는데 이 자산관리 회사가 14%대의 지분에 수백억의 이익을 얻고 또 본 이익이 시작되면 이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의 이익이 얻을 수도 있고 또 그 회사가 다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천하동인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자산관리 회사의 자회사에 불과한데 이 회사가 지금 또 받은 수익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하동인이라는 회사가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걸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교묘한 행태로 했고 여기에 한 정권회사가 재벌계 정권회사가 일종의 천하동인의 지분을 갖다가 좀 감추는데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대여금이 있었죠. 자, 대여금이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400억이 넘는 대여금을 437억을 최대 지주인 김 씨가 가져갔어요. 이 대여금은 과연 무슨 돈하고 비슷합니까? 이 대여금이 지금 규모가 뭐하고 비슷합니까? 옛날에 우리들 병원이 실제로 한 900억이 최대 맥시멈 대출인데 1400억이 대출이 되었지요. 그래서 한 500억 정도 남는 돈이 있다. 그게 뭐하고 비슷하다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핵심적인 키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요, 이재명에게 치명타가 될 건지 한번 지켜봅시다.